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또 내년에도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관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대신 이제 지난해까지는 감염병 확산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또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좀 기대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 저도 이제 좀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이 걱정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얘기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건데요. 국민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지역 경제 피해가 점차 불어나니까 또 공공이 주도하는 방역 정책을 또 생활 방역 체제로 좀 바꾼 것입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또 행사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규제가 사라져서 답답했던 일상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시민들 대부분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네. 하는 게 좋은데 여러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매안 꺼는 거 좋은데 아직까지 저 병이 퍼지니까 마음이 불안해. 정부는 이제 5월부터는 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는데요. 또 시민들은 생활 방역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좀 자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정부는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실내 안팎에서 1m 이상 거리를 두는 또 이런 개인 생활 방역에 좀 익숙해진 상황이라서 자율적인 생활 방역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던 이유 중에 또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아무래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지역 경제 피해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좀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이제 지역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운하게도 국내의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해외에서는 연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있었죠. 또 원자재 가격과 물류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은 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해 내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다 보니 이제 국내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기간 대출로 버텨온 우리 상인들은 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은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대출 금리까지 크게 올라서 경영 개선은커녕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에는 몇 개나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뭐 글쎄 아마 7, 8개는 문 닫았을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들을 짚어봤고요. 다음 분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올 한 해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올해 또 중요했던 일이 바로 선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지난 3월 9일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1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죠. 각종 공약과 정쟁이 넘쳐났던 상반기였습니다. 더구나 전국 단위 선거가 석 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상반기 내내 선거가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올해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제 국민의힘 당선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가 또 한 축이었습니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인데 이제 5월 취임식 직후에 이제 허니문 기간에 치르는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는 뒷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방선거 결과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다시 인천시장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온 김동연 전 장관이 격전 끝에 도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세에도 이제 부평구청장과 계양구청장 또 부천시장은 민주당이 수성을 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교통 공약이 치열했던 김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민주당이 12년 만에 시장 자리를 뺏기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도 좀 많이 바뀐 거죠? 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당선자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민주당 의석이 많았던 지방의회 구도가 바뀐 겁니다. 민주당 의석이 많았던 인천시 의회의 경우에 국민의힘 40석 중에 2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또 유정복 인천시 행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제 구도가 된 거죠. 자, 김포시 의회도 국민의힘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가 7석을 차지해서 동수가 됐습니다. 양당 의석수가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자, 부천시와 부평구 또 계양구 의회는 다르게 여전히 민주당 의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의석수 변화 때문에 지방의회 여야 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 때부터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어느 당이 또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민생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임시회를 한 달 동안이나 열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뭐 유권자, 당선자 모두 공약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제 정리정돈된 이 공약들이 있는데요. 또 차례차례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한 반년여밖에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공약 사업 대부분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갈등 속에 주민들의 수기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은 아직 크게 진전은 없지만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는 공약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내놓겠다고 이제 밝힌 것도 그거 포함이 되고요. 또 12월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후도심 주민들이 기대해온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김포에는 제2 한강 신도시 컴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또 서울시와 김포시가 5호선 연장 업무 협약까지 맺어서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대형 소식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밖에 철도 계획이나 개발 성격의 공약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광역 소각장, 또 미군 기지 이전 부지 활용 등 주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런 현안 공약들은 조금씩 해법을 더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